네, 이제 우리 일본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남성분의 후폭풍의 강도와 깊이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를 살펴보면 이러셨던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 마음의 정리를 80% 정도 하신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미 끝나버린 관계에 대해서 내가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니고 우리 여러분이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좀 자신의 염원과 바람과 희망 같은 거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고 과거는 과거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과 과거에 대한 미련을 많이 두고 계셨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현재에 들어서는 관계, 내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관계를 많이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게 현재고 이런 게 현실이다. 과거는 나의 지금이 될 수 없다. 라는 어떤 생각의 마무리를 하신 분처럼 느껴져요. 우리 여러분을 그리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래요. 이 관계가 더 잘 될 수도 있었던 관계인데 그렇게 발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움을 갖기도 했었지만 근데 이제는 좀 바이바이를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관계를 많이 다시 되돌리고 싶어 했지만 굉장히 아쉬워했었지만 이분은 우리 여러분과 자신의 관계 사이에 있는 어떤 한계성을 받아들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분의 후폭풍이 이 남자분의 인생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본 카드에서는 되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혀야 하는 상황 같은 게 생겼을 때 그것을 좀 능력 발휘를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전투 의지를 상실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생산력이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능력의 저하를 만들어냈다? 그런 느낌? 왜냐면은 뇌가 뭔가 감정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셨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다운됐었던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좀 대화를 주고받고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사람이면은 그 끌어가는 일을 잘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하는 그런 시간에도 과거의 연애사의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이분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져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무심코 툭 던지는 그 단 한마디,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는 한마디를 좀 과대 해석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셀프로 마상을 입히거나 혹은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를 잘 못해지신 상태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좀 회사라던가 아니면 친구들이 있는 모임에서 뭔가 좀 괜시리 위축되고 의기소침하느라고 역량을 잘 못 펼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잠시 동안 느꼈었던 어떤 정서적인 불안함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일상에서도 트러블을 겪으셨던 분처럼 느껴져요. 이 관계에서 자신이 좀 더 쌓아보고 더 어떤 미래를 같이 가보고 싶긴 했었지만 이 관계에서 뭔가 염원을 하던 어떤 목적 같은 것이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뒤에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했지만 두 분이서 다시 만날 수는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설사 헤어지고 나서 좀 다시 만나더라도 그냥 이제는 지인으로밖에 얽혀질 수 없는 상황이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남자분도 이런 현실을, 이런 사실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씁쓸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런 사람이요. 어떤 나의 희망과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없음을 안 그런 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분이 이별을 해서 받은 피해 때문에
결국에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마음의 방어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도 뭔가 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아쉬워하느라고 거기에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에너지를 꽤나 많이 쏟았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도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거나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거나 그런 식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을 뭔가 우리 여러분 말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우리 2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자분의 후폭풍의 깊이와 강도에 대한 카드를 살펴보면은 이 남자분은 다시금 우리 여러분과 잘해볼 기회를 노렸었던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두 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불편했었던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다시 만나자 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몰래 우리 여러분의 등 뒤에서 재회의 가능성을 그렇게 노려봤었던 사람 같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런 좀 기회주의적인 어떤 시선이라던가 기회주의적인 마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기회만 노리다가 끝나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을 훔쳐보지 않은 척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는 척, 우리 여러분에 대한 재회를 생각하지 않는 척, 좀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감추고 그리고 뒤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노렸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무리 이렇게 기회를 찾아도 그 기회가 이 남자분의 눈과 귀에 들어올 수가 없으셨던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으셨던 느낌이에요. 아무리 다시금 좀 커플이 되려는 노력을 해봐도 이분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몰래 아닌 척 하면서 뒤에서 기회를 노렸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후폭풍이 이분의 현실에 미친 어떤 영향력을 뽑은 카드에서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나니까 결국에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신 것 같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우리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연락, 말, 행동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자신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도저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 여기서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정말 끝인 거구나. 뒤에서 이렇게 아무리 등 뒤에서 우리 여러분한테 비집고 다가갈 틈을 노려봐도 몰래 노려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선을 돌리시기 시작했어요. 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행동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 있는 이성들과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푸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기로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갈증 그리고 목마름 같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은 이 남자분이 진짜로 원하고 갖고 싶었던 한 가지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시리 소개팅이 막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성을 소개시켜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싫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장소를 찾아다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후폭풍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단순히 좀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사람을 통해서 다 풀어버리려고 했었던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심하게는 막 사람에 중독이 됐었던 것처럼 정말 진심이 아닌데도 사람들을 그냥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다니셨을 수도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이성하고 시간을 같이 보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약간 미친 듯이 어울리는 그런 방향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과거 혹은 현재의 관계를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억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두 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등장이 내 인생에서 서로의 등장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것이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둘만의 가치관, 좀 다른 세상의 시선으로는 약간 색달랐을 수도 있는 가치관, 그런 것들이 색깔이 좀 잘 맞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두 분만의 좀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어떤 세계 같은 것을 만드셨었던 분 같고,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서 두 분 다 서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가진 어떤 특별한 개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 이 사람하고 되게 잘 맞아서 좋아. 왜냐면은 두 분 다 서로 자신들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치관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랑 남달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대방도 그렇고 두 분 다 서로 이외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분이서 만났을 때는 너하고 나하고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한 좀 정신적인 만족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통하지 않는 대화를, 다른 사람들이랑 통하지 않는 어떤 유머를 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코드가 너무 잘 맞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약간 특이할 수도 있는 어떤 취향이라던가 약간 특별할 수도 있었던 그런 면모들이 서로한테는 잘 맞았었던, 잘 통했었던 그런 매력들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나의 세상을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네. 다른 사람들은 내 세상을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실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셨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만약에 이분과의 관계가 짧으셨다고 해도 만족감 같은 건 엄청 높으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좀 자유분방하신 성향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분의 후폭풍의 깊이와 강도 정도를 보자면은 이 남자분이 약간 슬퍼하는 그런 성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품으셨을 것 같고 굉장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후폭풍을 살펴보자면 후폭풍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시 3번이라는 사람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처럼 느껴져요. 실은 뭐 거의 이별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무조건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 좋은 생각밖에 안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후폭풍이 이분의 현실에 미쳤던 어떤 영향력 같은 것을 보자면 우리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이 남자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여자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셨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남자분한테 되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여자 선배라던가 아니면 이분의 친누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좀 견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남자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여자분의 심기를 거스른 것 같다라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 자체가
이분의, 이 남자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여자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남자분하고 그 여자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별을 한 사람 같이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여자 사람이 우리 여러분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 남자분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성향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자신만의 좀 가치관이랑 주관이 분명하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어떤 충고를 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시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같은 것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나의 주변에서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여러분을 견제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남자의 주변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여자가 있다면, 그게 어머니든 그 사람의 누나든 그 사람의 여자 선배든 여자 동생이든 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여자 사람이 있다면 그분하고 그 남자분하고 사이가 좀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우리 여러분 때문에 그 남자분과 그 여자분이 사이가 틀어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의 주변에 있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고 지금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의 주변으로부터 멀리 좀 쫓아내고 싶고 이 남자분의 주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이 여자분이 나한테 티를 굉장히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누구신지 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나 때문에 그 남자분하고 이 여자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픽업 타로이기 때문에 꼭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4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과의 과거의 영향력에서 휘둘리셨던 분처럼 느껴져요. 이분의 후폭풍의 강도와 후폭풍의 깊이를 보면은 지옥을 한번 갔다 오셨던 분 같고, 나는 죽었어? 나는 끝이야? 다시는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야. 나는 내 사랑을 잃어버렸고 나는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모든 게 다 끝났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인생의 종이 쳤었다. 땅땅땅 하고 어떤 좋지 않는 죽음의 종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자신한테 찾아온 운명을 좀 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저항을 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좀 자신이 이길 수가 없는 상대를 만나서 그래서 뭔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과거에 우리 여러분과의 연애사에 있어서 좀 굉장히 비장했었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에 의미를 되게 좀 많이 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별의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었고 그냥 한번 죽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사불성으로 술을 엄청나게 마신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가지고 좀 굉장히 재기불능의 상태에 오랫동안 빠지셨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분은 평범한 연애사에서 이별을 당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별한테 완전히 당해버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의 이별이 이 사람을 좀 짓밟은 느낌? 두 분의 이별이 이 사람을 죽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좀 절망의 지옥에 처참하게 담궈졌던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무덤 속에 강제로 담궈진 그런 사람? 그리고 이분은 뭔가 카드에서 곳곳에서 느껴지는 흔적이 어떤 것으로 느껴지냐면은 두 분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별을
안 하는 상황과 선택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가망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운명을 좀 거스리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근데 다 실패했었던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운명한테 철저하게 패배했다.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두 분의 인생에서는 서로가 없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랑은 했거든요. 사랑은 했는데 운명과 하늘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한이었던 거예요. 아, 나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엄청 뭔가 고군분투했고 싸웠다, 노력했다, 힘들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근데 내가 졌다. 그래서 나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근데 그냥 뭐 거의 지금도 죽은 사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직도 과거에 집착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과거에 미련을 너무 많이 둔 사람처럼 느껴져요. 뭔가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한이 되게 많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헤어지게 되신 어떤 원인과 이유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몸담고 있었어야 할 어떤 조직이라던가 모임 같은 게 있었던 분인 것 같고, 거기서 좀 책임을 다해야 했었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곳에 뭔가 주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남자 주인. 그래서 그곳이 다치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어야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지켜야 했었던 어떤 무리나 조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를 숭배하는 곳이었었고, 이 남자가 그곳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자 없이는 그곳이 돌아갈 수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의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고향과 혹은 집처럼 이 남자분을 좀 섬기면서 이 남자가 그곳을 이끌었었다. 이 남자가 그곳의 주인이었고 그곳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밑에 있는 사람을 보호를 해줬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길을 제시를 해줬었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책임을 져야 했었던 곳이 있었던 사람? 이분의 좀 몸과 능력과 영혼을 바쳐야 했었던 곳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책임을 다해야 했었던 곳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곳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좀 책임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안정적으로 보살펴 주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도 좀 같이 지켜내고 싶어 했었다. 우리 여러분도 같이 끌고 가고 싶어 했었고 같이 보호를 해주고 싶어 했지만, 뭔가 이분의 인생에서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같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튕겨져 버렸다. 우리 여러분의 존재가 이 사람의 인생에서 나와져 버렸다. 라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너무너무나도 많이 받았었고 너무나도 서러웠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분의 이별의 그 배경에는 자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켜내고 보필해야 되는 자리와 사람들, 모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버릴 수는 없었지만, 근데 우리 여러분도 같이 좀 데리고 안고 싶었던 그런 사람. 근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었던 사람. 뭔가 운명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 여러분을 뺏어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애착과 어떤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처럼 느껴져요. 약간 헌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내 사람이다 싶으면 좀 절대로 배신을 안 하고 버리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지금 우리 여러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너무나도 가슴이 찢겨지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두 분의 좀 이별의 배경에서도 우리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방식 같은 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기본적인 성향이 따뜻하고 자신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유난히 사랑했던 우리 여러분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도 우리 여러분을 다시 만나려는 어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의 노력은 모두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우리 5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남자분의 후폭풍의 강도와 깊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자면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쉽게 포기를 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신락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가진 그런 사람이기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좀 오래 기다렸다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희망을 놓지 못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다. 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급격한 변화가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었고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인물처럼 나와요. 왜냐면 이 남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희망과 마음, 어떤 원트, 바람 같은 것들은 우리 여러분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어떤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기대 같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한테 어떤 상황이 찾아와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찾아와 버린 상황은 우리 여러분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그런 현실에 이분을 덮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멘붕과 멘탈의 흔들림을, 뭔가 멘탈의 박살을 한번 겪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충격이 이분을 덮쳐왔다. 기다리고 희망을 가졌는데 뭔가 이제 희망을 가지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리하기 싫었는데 내 마음을 정리당하는 그런 느낌. 어떤 운명의 시간하고 사건 같은 게 이분한테 찾아왔었고 이분한테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분은 그러기 싫었는데 불만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근데 억지로 꾸역꾸역 자신의 생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일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능률은 떨어졌다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주의가 산만한데 어쩔 수 없어서 생업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후폭풍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후폭풍의 늪에 자신의 몸을 담고 머리는 저기 어딘가 좀 빛나는 태양이 뜨는 방향 쪽을 향해 있으면서 어쩌면은 저 방향으로부터 우리 여러분이 자신한테 걸어 나와서 자신을 좀 꺼내줄지 모른다. 나를 이 후폭풍의 늪에서 우리 여러분이 빛나는 태양을 등지고 나한테 다가와서 내 손을 잡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런 것을 상상은 했지만 이제는 뭔가 그런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분한테 들어와 버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분의 위에 있는 사람 혹은 이분의 직장에서 이분한테 뭔가 과중한 업무 같은 것을 실어줌으로써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거나 그냥 시련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야근을 계속 12시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12시까지. 그래서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뭔가 미친 듯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분한테 이런 상황이 들어온 것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는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말아라. 너가 아무리 그 이별의 늪에 빠져서 후폭풍을 당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너한테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면은 나는 너를 차단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일이나 해라. 이런 어떤 말 같은 것을 이 남자분한테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정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뭔가 그만 후폭풍을 하라고 정리를 당해버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후폭풍의 늪에 빠져도 나를 구해줄 사람은 5번이 아니다. 5번은 나를 후폭풍의 늪에서 구해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강제적으로 찾아온 정리의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뭔가 선고를 당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후폭풍의 늪에서 빠져나오시오. 이런 식으로. 이분한테는 좀 일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 시간이 나한테 찾아왔고,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찾아왔고, 일복, 어떤 공부복? 내가 좀 뭔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주제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나한테 되게 숨 쉴 틈 없이 밀려 들어왔다. 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막 배워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을 차리게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뭔가 되게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슬퍼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